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사기 세가 중에서 관체세가에 실려있는 조숙진탁, 조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나라의 제후국 중에서 조나라는 춘추시대의 조나라, 그리고 전국시대의 조나라, 각각 두 나라가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주나라 춘추시대에 존재했던 조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나라에 대한 내용은 사마천이 관체세가 뒤쪽에 아주 작은 분량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나라 같죠? 하지만 조나라에서 벌어진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라는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의 동생 숙진탁에게 봉해준 나라입니다. 한자로는 마을 조자를 씁니다. 올려드린 춘추시대 지도에서도 보시면 봉지 위치가 이웃나라의 위나라, 송나라, 노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인접해 있습니다. 개국 초기에 자기는 백작이었고 도읍은 도구였습니다. 지금의 산동성 정도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나라는 기원전 11세기에 세워졌다가 기원전 487년까지 약 560년을 이어오다가 송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나라입니다. 조나라는 처음 숙진탁의 자기가 백작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쭉 후대를 이어오다가 기원전 759년 11대 되는 목공 때에 이르러서 백에서 공이라는 자기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후대로 내려가면 16대의 공공이라는 제후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가 기원전 637년입니다. 당시의 제국 중에서도 그래도 강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당진의 진나라 공자 중의를 만나게 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진나라의 중의가 훗날 춘추 패자 두 번째 패자가 되는 진나라 문공, 진문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나라 공공과 진나라 문공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소제목을 제가 달자면 약자라고 업심여기면 훗날에 크게 다친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마천 사기 내용과 춘추 좌시전에 실려있는 내용 그리고 한비자에 실려있는 내용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문공, 중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의는 당진의 진나라 홍공의 후처 고씨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헌공이 또 다른 여자, 여의라는 여자를 무척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의가 자기 아들을 태자로 삼기 위해서 기존의 태자였던 신성도 죽이고 또 그들의 형제들이었던 중의마저 죽이려고 모험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중의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진나라를 도망쳐서 중국의 다른 제국들을 유랑하게 되는 당진의 공자였습니다. 중국의 여러 제국들을 돌는데 약 19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수모를 겪게 되고 또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수양을 닦게 되었습니다. 중의가 떠돌아다닌 그 여러 제국들에 대한 지도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에 이 중의는 섬진의 진나라, 진목공의 도움으로 본국이었던 당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뒤에 진나라의 제후가 되어서 그 뒤로부터는 남쪽의 강국이었던 초나라도 누르고 자기 나라를 아주 강력한 진나라로 만드는 춘추 패자에 오르게 된 바로 진문공인 거죠. 이 당진의 진문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 사마천 사기 진세가를 진행할 때 더욱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조나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진나라 공자 중의가 자기의 아버지 헌공의 애첩이었던 여의의 음모 때문에 나라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 도중에 조나라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이는 도망 중이었기 때문에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중이를 본 조나라의 대신 중에서 숙청이라는 사람이 자기 왕인 조나라의 공공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진나라 공자를 보니 겉모습과는 달리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군께서는 저 중이를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해서 은혜를 베풀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이를 잘 대해주면 나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전한 것이죠. 근데 이 조나라의 공공은 자기 신하 숙첨이 이야기한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나라의 공공은 중이가 이 갈비뼈가 한 개의 널판지처럼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중이에게 목욕을 권장합니다. 그리고서 중이가 목욕을 할 때 그의 늑골을 구경하려고 일부러 목욕하는 것을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훔쳐보기까지 했던 거죠. 자, 이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공공의 신하 희부기와 숙첨은 자기의 임금인 공공이 저 중이를 깔보는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약간 근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숙첨이 다시 자기 주군이었던 공공에게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군께서는 저 중이에게 너무 무례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중이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군사를 일으킨다면 아마 우리 조나라에 화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이참에 중이를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 이 공공은 자기 숙첨의 신하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야. 중이 저 몰골도 거지 같은 놈이 무슨 군사를 일으키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딱 일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자, 이때 신하 숙첨은 중이의 그 사람 됨됨이가 아주 좋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서 훗날에 근심을 없애버리자라고 자기의 주군인 공공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공공은 이 숙첨의 진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이 공공이 중이를 농락하는 것을 보게 된 희북이라는 신하도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조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딱 짓고 있는데 그때 그 옆에서 희북이의 아내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혹시 조정에서 돌아오신 뒤에 계속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희북이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희북이의 부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진나라의 공자였던 중이의 행동이나 또 그 사람의 품성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장차 큰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저 중이가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같은 일에서 그 수치감, 모욕감 때문에 조나라에 반드시 보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충고를 한 것이죠. 자기 남편에게. 아내의 말에 공감한 희북이는 바로 그날 밤중에 자기 사람을 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가득 담아 보내면서 그 속에 아주 진귀한 벽옥이라고 해서 옥을 묻어가지고 중이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중이는 음식만 먹고 그 음식 안에서 나온 벽옥은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처지가 어렵다고 하지만 보옥과 같은 아주 귀한 것은 냉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공자 중이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수손반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저녁밥 손, 돌아올 반, 둥근 옥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이가 음식만 받고 그 안에 굿을 복은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지금 우리 사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금지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그 배우자들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해당되는 비리 근절을 위한 취지에서 세워진 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춘추시대 때 진나라의 문공이 이 김영란법을 몸소 실행했다라는 그러한 덕목인데 우리는 이제야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뭐 사담이고요. 이와 같이 얼마가 지나서 중인은 조나라에서 모멸감을 당한 것을 마음에 새겨둔 상태에서 초나라를 거쳐서 진나라로 들어갔고, 또 여기서 진나라는 섬진입니다. 섬진의 진나라로 들어갔고, 진나라에 들어간 지 3년째 되는 해에 섬진의 진목공이 당진의 진나라 헌공의 뒤를 이은 제후들이 아주 변덕스럽고 그 진나라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진나라에 들어와 있는 공자 중이에게 군사를 지원해 주면서 네가 너의 나라인 당진으로 돌아가서 제후가 되어라 라고 밀어줍니다. 결국에 섬진의 목공의 도움을 받은 중이는 당진으로 돌아와서 군주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 진문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이야기는 제가 사마천 진봉기 진목공에 대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 영상 끝에 참조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진의 제후가 된 진문공은 즉위한 지 3년이 되자 곧바로 조나라를 즉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조나라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조나라 제후인 공공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첫 번째, 나를 죽이자고 했던 숙첨을 성에 매달아라. 그놈을 죽이고 그 시체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서찰을 보냅니다. 자, 중이가 조나라에 있을 때 차라리 저 중이를 죽이는 편이 낫겠다고 주청한 그 숙첨을 조나라 공공 당신이 직접 죽여라 이런 말입니다. 한편 이 진문공은 희북이에게도 서찰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진나라 군대가 곧 조나라를 쳐부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이 살고 있는 집 그 동네에다가 당신이 사는 동네라는 그 표지를 세워주기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 진나라 군사들이 당신 희북이가 살고 있는 그곳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진문공 입장에서는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밥 한 끼라도 건네준 당신 희북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보답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진문공이 자기를 도와준 희북이만큼은 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그 지역 근처에 사는 조나라 백성들이 소문으로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백성들 약 한 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희북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자, 조나라 공공 21년, 기원전 632년입니다. 마침내 진문공이 군사를 이끌고 조나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 진나라가 조나라를 포위를 하니까 조나라 군대가 대항하지 않고 곧바로 성문을 열어버리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군대를 물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진나라의 장수 중에서 선진이라는 사람이 진문공을 맞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조나라가 공격하기도 전에 저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조나라가 진짜 항복하는 건지 그 진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일단 주공과 비슷한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주공처럼 옷을 꾸며 입고 성 안으로 한번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기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진문공인 것처럼 하고 가는 사람은 그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나머지 장수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스스로 자원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발제가 누구냐면 진문공이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중이었을 때 사주를 받아서 중이를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발제를 진나라 문공이 진나라의 제후가 되어서 용서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가 나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발제는 왕의 복식을 딱 갖춰 입고 마차를 딱 끌고 군사 500명을 이끌고서 조나라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행렬이 반쯤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조나라가 성문을 딱 닫아 걸고 그 이후에 비 오듯이 화살을 쏘아댔던 거죠.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발제를 비롯한 그 군사들 모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조나라가 진나라를 속였던 거죠. 진나라 문공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이 더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문공이 이번에 조나라를 총공격의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조나라는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진문공이 조나라의 제후 공공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자 시절, 망명 시절 때 갈비뼈가 통째로 붙어 있는지 어쩐지 그 소문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보라고 하면서 조롱했었던 공공에게 포로 생활을 명령합니다. 죽이지 않고 차라리 너 고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문공은 자기가 공자 중위 시절 때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발제라는 사람, 결국은 자기가 용서를 해줬더니 자기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고마움을 또 표시를 합니다. 자, 진나라의 문공은 조나라 공공을 사로잡은 후에 다시 돌아가면서 자기 진나라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부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동네는 절대로 침입하거나 약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중위를 예로서 대우했었던 희부기는 진나라의 공격에도 살아남게 되었고 그 마을 사람들도 다 살아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가 된 공공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진나라의 문공에게 자기 제후인 공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의 말입니다. 제나라 황공은 제후들을 소집해서 회맹을 할 때 제나라 황공과 성에 다른 제후라고 할지라도 망한 나라를 다시 세워졌는데 지금 문공께서는 조나라 군주 공공이 같은 희씨성인데도 불구하고 가두어두고 또 조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니 이렇게 해서 어떤 제후들이 당신에게 덕망했다 하고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진문공이 그 말이 옳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조나라의 공공을 석방해주고 조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귀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원래 진문공도 희시요, 이 공공도, 조나라의 공공도 희시지 않습니까? 조나라 초기에 같은 형제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나라였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잘 나가던 패자 진문공도 그 이후로 4년이 지난 뒤에 기원전 628년에 죽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조나라가 멸망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은 공공의 그 무례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국이었던 조나라가 대국인 진나라,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나라의 공공은 진나라의 공자인 중이에게 무례한 태도를 범하는 그런 외교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비록 조나라 공공이 자기 그 호기심 때문에 중이의 알몸을 훔쳐보는 그러한 무례를 저질렀다면 자기 신하였던 숙첨이 제안한 것처럼 차선책이든 선후책이든 간에 어떤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했었어야 됩니다. 조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말이죠. 그리고 조나라 입장에서 또 봤을 때 이 신하 숙첨 역시도 단지 중이가 큰 인물이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이참에 죽이자라는 말만 했을 뿐 그에 대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숙첨이 진정으로 자기 주군인 공공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독단적으로라도 중이를 죽이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조나라의 제후 공공과 그 신하 숙첨, 이 두 사람의 이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기 몸을 망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같은 신하이지만 이 희부기의 행동은 어찌 보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주군에게 배은망덕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살았고 또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백성들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고민만 했던 남편, 이 우유부단한 희부기에게 진나라 문공의 그 미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그 상황에서 남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던 이 아내 여자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해안 또한 아주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포로에서 풀려난 공공도 결국은 제위한 지 35년 만인 기원전 618년에 죽고 그 후대가 쭉 이어가다가 기원전 502년 조나라의 마지막 제후 26대 백양의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560년을 이어온 조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후인 백양 3년 기원전 499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조나라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수많은 공자들이 토지신을 받드는 사공에 모여가지고 조나라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을까라는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꿈속에서 조나라를 처음 세운 조숙 진탁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제발 공손강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탁을 듣고 꿈속에서 상의를 하던 공자들이 조숙 진탁의 요청을 받아들여 갖고 조금 조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좀 미뤄줍니다. 그런 꿈을 꾸다가 그 사람이 꿈에서 딱 깨어납니다. 자, 이때 꿈을 꿨던 그 사람이 꿈 내용이 너무도 불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나라를 각지를 다 뒤져가지고 공손강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꿨던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 앞에 공손강이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나타나가지고 이 조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조나라를 떠나가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유언삼아 말합니다. 한편 조나라 제후 백양은 한각에 그 당시 사냥을 즐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백양 6년, 기원전 496년 때 일입니다. 당시에 그 조나라에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사냥을 무척 즐겨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공손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공손강이 사냥해서 하얀 기러기를 활로 쏴가지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 잡은 기러기를 함께 사냥을 즐기고 있었던 제후 백양에게 바치면서 사냥 기술 속에 이 기술에 빗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공손강의 말을 듣게 된 백양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공손강의 이야기에 감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손강을 궁궐로 데려와서 벼슬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나라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때 그 꿈을 꾸었던 사람의 아들이 공손강이 조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아들들은 조나라를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그들은 믿은 거죠. 결국은 조나라의 제후 백양과 공손강이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친분이 더 강해지니까 공손강이 이번에는 폐업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유세를 하듯이 이 백양에게 썰을 풀면서 공손강의 말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손강이 기원전 488년에 종주국이었던 당시만 해도 이 조나라는 약소국이고 당진은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나라는 당진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배반하고 송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결국 이 송나라를 쳐들어간 것도 공손강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백양이 패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를 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송나라의 경공은 그 즉시 조나라에 반격을 가하게 된 거죠. 자, 이때 강국이었던 당진은 조나라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냅둬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백양이 제후가 된 15년, 기원전 487년에 선제 공격을 당했던 송나라가 조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백양하고 공손강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조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관체세가 속에 실려있는 조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사공 사마천은 마지막에 이렇게 조나라에 대해서 평하고 있습니다. 조나라의 공공이 현명한 신하 회부기의 말을 믿지 않았고 대신에 대부들만 탈 수 있는 수레에다가 300명이나 되는 미녀와 후궁들이나 태우고 다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조나라의 공공은 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마천 입장에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경솔했던 공공의 모습 속에서 덕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으니 이 공공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마천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나라의 시조였던 조숙 진탁이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이 조나라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든 조숙 진탁이 조나라를 더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공손강이 조나라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쪽에 열심히 했더라면 아마도 조숙 진탁의 그 제사상에 올려지는 향불은 꺼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조나라의 멸망을 아쉬워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체세가 속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조나라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기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풀진자를 쓰는 진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나라는 주나라 왕가의 성씨인 희시성이 아닌 제국의 진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기나라,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